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매우 잘 지냈습니다. 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예. 네. 아니 오늘 주제가 네. 달려라 청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그러게 달려라 청춘이면 무슨 마라톤, 뭐 육상, 뭐 이런 육상. 거 떠오르는데요. 예, 그죠. 지광 씨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달려라 하니요. 아, 역시 달려라, 달려라. 노래 한번 부르실 것 같았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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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육상의 느낌은 안 나는데? 그러게요. 예. 약간 뭐 대표님, 이사님 느낌?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현재 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13학번으로 졸업을 해서 네.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제 재작년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네. 현재 지금 공유 킥보드 서비스 현재 대학가에서 킥보드.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이게 사실 킥보드 타는 게 그 면허증도 있어야 되나요? 혹시? 이제 5월 13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어. 면허가 필수, 또 헬멧도 맞아요. 필수로 맞아요.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로로 막 달리고 밤에 왜냐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안 보이는데 좀 사고 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죠. 요즘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공유 킥보드 회사를 차리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원래 사실은 대학원을 준비하려고 미국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어. 아직 국내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 이러한 서비스를 보고 또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좀 겪었던 불편함들을 이제 이런 킥보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 이제 대학원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또 운이 좋게 또 정부 지원 사업에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우 청년 창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뭐 하고 싶다 이래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업이. 예.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의 어떤 회사가 생긴다, 약간 이제 그런 남자는 것이 일단 보통 그렇게 꿈을 갖습니다. 네. 네. 멋있어야 돼요. 이게 봤는데 높은 없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 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멋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그 지금까지 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의 선택으로 많은 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고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멋져 보이는 모습이 그냥 멋있네 이게 아니라 와 뭔가 내 로망이다. 예, 약간 그런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킥보드 지금 탄 지 한 1년? 맞아요. 그쵸? 정말 1, 2년 사이에 예. 정말 많이 이용자가 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작년 10월에 이제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런칭을 하고 네. 이제 1년 동안 약 3만 6천 명 정도의 라이딩을 기록을 하고 네. 계속해서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시행착오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겪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우선 저도 이제 사업이란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지금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많이 부족했고 모르는 게 많았구나. 예. 또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허비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열심히 또 배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참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고객들의 반응에 좀 이제 대표라고 하면은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칭찬해주는 반응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응원이 되는 말들도 많았지만 네. 반대로 조금 이제 그거 반대되는 의견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약간 그런 좀 기준을 잡는 것에 그쵸, 조금 그쵸. 어려움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은 멀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대로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고 그래도 내 브랜드가 생겼다. 이거에 대한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만큼 감회가 남다른 만큼 또 책임감도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것들이 좀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내 브랜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책임감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굴곡도 있을 텐데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을 다잡게 하는 나만의 어떤 메시지나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있는지. 네.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런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제가 변화해야만 이 서비스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가 더 열심히 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딴 세상에 나오시 아니 뭐 로봇이야. 저와는 다른 뭐 AI야 뭐야. 이런 모범적인 그런 분이 진짜.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되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시나 싶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속에 뭐도 있을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 아니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아직은 젊은 세대만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정착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저는 그런 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저희는 이제 이동수단의 가치를 예. 넘어서 이제 집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런 모든 그 행동들을 킥스라는 저희 어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청춘은 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청춘이고 뭐 아직 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이러한 도전도 또 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도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네. 우리 후배들이 될 수 있는 그 분들한테 좀 조언, 깊은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뭐 실행에 옮겨라 이런 거 말고 예, 구체적으로 한번. 우선은 저처럼 멋 모르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한 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한 다음에 또 실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실행력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거라도 조금 실천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포기를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신중하게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킥보드, 예, 우리 문화, 이게 문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문화에 많은 힘을 써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네. 한창 네, 이 네. 젊은 시절 때 네. 뭔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시? 근데 저 생각해보면 20대, 30대 때 제 본업 외에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제 모든 부분 에너지를 거기에 이제 몰아서 쏟았던 게 있었어요. 네. 저는 20대 때도 참 많은 걸 했었고요. 네, 그러셨을 지금도 것 참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체력이 안 돼요. 진짜. 서글프다. 제가 옛날에 했던 운동량을 네, 네, 네.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요. 되게 약간 이렇게 막 숙연해지고 네. 뭔가 근데 진짜 네. 이게 정말 물론 이제 아직도 저도 한창의 나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네. 체력이 참 부족하다. 네. 아무튼 저희처럼 열심히 또 사는 또 우리의 주인공을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졸업한 1, 2학번 백현재입니다. 저도 신학생입니다. 진짜요? 저도 한 세대 1학년 1학기 이후에 지금 휴학 중입니다. 신학과 출신이니까 예. 님 빼고. 네. 지금은 어떤 일 하시죠? 네, 저는 지금 국제개발 NGO 구피플에서 지금 네. 해외 사업 일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NGO가 뭐죠? NGO? NGO는 이제 그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좀 비정부기구, 그래서 어. 비영리 기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 국내, 국제 이렇게 국내랑 해외에서 이렇게 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NGO를 BINGO 인관이 아니고 그건 줄 알고 예. 현재 군은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는 나의 모습이 뭔가 잘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은가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좀 세상에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영향력을 주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보내시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도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돼 있습니다. 네. 예. 현재 군에게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보니까 26살 때 미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고. 어떤 프로젝트죠? 네, 좀 이게 뭐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이제 저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알리면서 자전거로 미국을 이제 횡단을 하는 프로젝트를 야. 진행했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2명이서 시작을 해서. 네, 2명이서 시작을 해서 다음 기수를 선발을 하고 그래서 어. 계속 다음 기수를 보내고 야.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서부에 이제 LA가 있는데 LA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부를 지나서 시카고를 찍고 예. 그리고 이제 워싱턴 DC 해서 예. 뉴욕까지 총 한 4,000에서 5,000km 정도 야.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야, 이제 A, admit, 인정하고 apologize, 사과하고 그리고 accompany, 우리가 피해자 할머님들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가는데 이제 자전거로 횡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긴 거리를.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 MBTI에서 J인데 이 모든 게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 자체가 일단은 매우 힘겨웠었고 어떻게 보면 좀 믿음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진짜 내가 의미 있는 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 좀 프로젝트를 찾게 됐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뜻을 갖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크리스천으로도 좀 봤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게 공감을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것을 좀 더 의미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진짜 깊이 좀 그 안에 빠져들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참 어쨌든 뭐 그냥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행함으로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꾸 대단해요, 대단해요 말하게 되는 게 네. 이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큰 용기와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대한 희생 헌신이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4-5천 킬로를 자전거를 탄다는 게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주변에 그쵸. 맞아요. 가기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나 이거 지원하려고 해 얘기할 때부터 너 그렇게 자전거 오래 타본 적 있어? 이 얘기 많이 들었고 너 언제부터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쵸.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가면 총 맞는 거 아니냐, 어. 뭐 가도 괜찮은 거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제가 다 잘할 수 있다. 예.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탄 거죠? 그럼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새벽에 사실 일찍 출발해야 이게 좀 햇빛이 좀 덜 받으니까 그쵸. 좀 일찍 출발하고 일찍 마무리하는 게 좀 그치. 체력 맞아. 안배거든요. 그래서 한 6-7시. 5시, 6시 정도에 그치. 출발을 해서 한 3시 정도쯤 마무리 짓고 야, 네. 9시간을 탔다는 거야? 네, 대단하다. 9시. 아니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저희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면서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대다수긴 그럼요 했어요. 몰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명 한 명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좀 너무 반가운 거죠. 이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이걸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이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고 너희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줄 때
이게 좀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럼. 네, 누구 한 명이라도 이거를 알게 되는 게 네. 참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총 3달. 힘들다. 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뭐지? 라는 거를 좀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의 개인적인 성취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횡단을 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었다면은 사실 좀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의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라는 그러한 가치가 좀 있었고 우리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또 같이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석 달 동안에 이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 중에 진짜 제 기억에 진짜 남는 어. 거 하나 꼽자면은 어. 저희가 이제 라이딩을 이제 할 때는 라이딩복을 다 갖춰서 그쵸. 입고 네. 고글도 쓰고 쫄바지. 헬멧도 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길가에서 보면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또 라이딩복들이 이제 그치. 형광색이고 막 이렇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너희 뭐 뉴스에서 봤었다. 너희 정말 진짜 대단한 일 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때 식당에서 이제 저희 밥값을 계산해주고 나갔던 기억이 역시. 80일간의 미 대륙 횡단 LA 글렌데일 소녀상에서 출발해 백현재 이호중 군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사가 나갔었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또 다른 언론사들도 다뤄주시고 하셔서 미국에서도 이미 좀 많은 한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가 활동하는 거는 좀 저희가 뭐 어떠한 종교성이나 어떠한 정치색이나 이런 거 띄지 않고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뭐 어떤 크리스천인의 마음으로 이제 갖고 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나누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걸 이제 그 형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한 그것이 정말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이 활동이 네. 좀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조금의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네. 사람들도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그럼요. 같고요. 네, 그 네. 진정성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그럼요. 볼 수 있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미국 횡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딱 처음에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청교도인들. 아, 야, 그 청교도인들이 생각이 나면서 네. 그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나라를 만든 게 지금의 미국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마음들을 좀 주셨었어요?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가장 하면서 크게 좀 들었던 생각이 이 뭐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제 소망하면서 이 땅은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어디서 잘지 모르고 그리고 누구와 이제 함께 할지 모르고 뭘 먹을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 이것이 뭔가 좀 나그네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좀 진짜 매일매일이 불안정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아가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뭐랄까 예기치 않게 저희 이제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도움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횡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그걸 느끼잖아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나랑 전혀 관계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도움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도 그럴 때 되게 많죠. 그럼요. 그런 시간들이 정말 많고 이제 그럴 때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또 저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 돌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현재 군처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 문제에 대해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교수님? 우선은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한계가 많다 보니까 다 자기 삶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좀 주변을 둘러보는 자세가 먼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목적과 질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묻고 그리고 그에 따라 그러니까 크든 작든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시도하고 행동하고 네,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 그리고 품위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열심히만 살고 막 이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막 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 있으면서 품위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내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거고 네. 나도 괜히 힘든데 옆에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옆이 보이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진짜 뭐라 해야 되죠? 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도움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저 또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내리사랑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Do you hear what they say? That you should do what they say and live your life according to their way. It's unfair what they say that you should act as they say and live a lonely life day by day. 오늘 제목처럼 끝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는 사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자기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엇인가를 실천해내는 것.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청년의 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쭉 살아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게 진짜 삶일 텐데 저도 도전받고 배움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현재 군은 오늘 어땠어요? 사실 정말 제가 한 어떤 그 활동이 정말 이 큰 활동이 아무것도 아닌 활동인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좀 이제 많이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게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 저에게서 이제 저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청년 백서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되새길 수 있고 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가파르고 험하더라도 주저없이 달려볼 때가 바로 청춘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인생길을 달리는 모든 청년을 청년 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지 말고 행하는 그날까지 청년 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백서 파이팅!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힘든 하루를 잘 이겨내신 거죠. 한 번씩 찾아오는 두려움만 제가 또 창업 선배로서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을 순 없어도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요. 주어진 오늘을 묵묵히 어떤 거를 할지 살다 어떤 보면 거를 하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먼저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백서 청년 백서 화이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